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조선의 과학, 그리고 문화, 뭐, 이런 파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미리 적어놨어요. 근데 이렇게 막 적어놨다고 해서 이게 다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애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게 전기 거다, 이게 후기 거다 정도로 구분할 수 있으면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뭐 이런 건축물이라던가 이 회화를 보고 이게 뭐지 싶은 그림이 나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문제 많이 풀면서 아 이게 뭐구나, 이게 뭐구나 하고 우리 이제 오프라인에서 보면서 같이 문제 풀면서 아 요 건물은 요거다, 요 건물은 요거다 하고 좀 알고 넘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단은 이제 이게 조선 후기 거다, 이게 조선 전기 거다 정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그냥 이게 전기에 들어본 거일 수도 있고, 후기에 들어본 거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막상 보면, 약간 상식에 많이 들어있는 부분이라 막상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52강이에요. 52강 같이 보면서 이 52강 보면은 이제 조선 후기의 국학 연구와 과학 기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조선 전기에 그러니까 조선 전기 초기라고 써놨네. 미리 써놨는데 왜 틀리네. 네. 이번 조선 전기에 대해서 제가 정리되어 있는 표 있잖아요. 요 항목에 맞춰서 이렇게 써 놓은 거예요. 네, 미리 이거는 제가 정리해가지고 여기다가 뭐 써야 될까 하면서 이제 고민해서 써놓은 거고요. 요거를 그대로 여기 옮겨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봅시다. 그러면 조선 전기는 이 고려사 이런 거 있었고 고려 사저력 있었고 동국통감. 이 동국통감은 의미가 중요합니다. 의미. 통사라고 해서 통사는요. 길게 역사를 관통해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 이 한 군데만 이렇게 딱딱딱 집어서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써놓은 책이다라는 거 정도, 라는 거. 요번 동국통감은 그런 거다. 그리고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이 조선왕조실록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조선왕조실록은요, 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인가 그래요. 네, 그렇게 이 한국사학력검정 시험에서는 유네스코 유산에 대해서 이렇게 한 문제 정도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조선왕조실록이 아무래도 좀 나올 기가 제일 유명하죠. 제일 오히려 유명해서 오히려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어쨌든 이 조선왕조실록은요,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요. 이건 편년체다. 그 기전체랑 편년체는 전에 얘기했죠. 기전체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열전 뭐 이렇게 하여간 쉽게 생각하면 중요도 순으로 사건을 적어 놓은 것이다라고 쉽게 생각하라고 하셨고 제가 했고 그리고 편년체 같은 경우는 순서대로 편년 년 해를 기준으로 순서대로 편찬한 거 그게 편년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조선왕조실록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왕이 제위에 있을 때 당해의 왕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왕이 죽고 나서 다음 왕이 올랐을 때 전왕의 그 죽은 왕의 실록을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아무리 왕권이 강하고 뭐 이래도 그 사관이 작성한 실록을 그 사관이 작성한 그 요 사초 여기 나와 있죠. 사초라는 건 이제 자료입니다. 사관이 그때그때마다 있었던 일을 이렇게 뭐 적어 놓은 것들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왕한테 제출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다가 왕이 죽으면 그때 이제 사초들을 다 모아가지고 작성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다음 왕이 전 왕의 사초를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사초라는 건 엄청난 보안을 거쳐서 공정성을 위해서 엄청난 보안을 거쳐서 가지고 있었다. 물론 이제 자기가 화를 입을까봐 좀 덜 쓴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사초를 정리하는 단계는 3단계입니다. 초초, 중초, 정초 이 단계로 3단계에 거쳐서 정리를 했다.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은 총 5부를 발행을 한다. 원본 그리고 세부 발행하고 그 다음에 교정본 한 부 이래서 5부. 근데 이게 이괄의 난 때 하나가 소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 그 전에 임진왜란 때 뭐 일제 침략으로 인해서 또 소실이 되고 일제강점기에 이거를 막 조선 총독부로 가져가고 뭐 경성대 뭐 그러니까 일본 경성대란다 동경대 뭐 이런 데로 보내고 뭐 이래서 또 많이 소실이 돼요. 그래도 잘 비교적 잘 보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정도 하시고요. 지리 보면은 지리가요. 이 목적이 중요한데 52강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후기의 지리가 나오잖아요. 목적이 뭐가 다르냐면 전기의 지리는 지방 파악의 목적이 있어요. 지방 파악의 목적이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뭐냐? 왕권 강화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왜냐면 지방을 통제해야 되니까. 지방에 뭐가 있는지 속속들이 다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반면에 그 후기의 지리서들 같은 경우는 상업 발달. 상업이 계속 활발해졌잖아요. 그리고 수공업 이런 것들도 활발해졌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목적으로 지리가 편찬됐다. 그 차이점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동국여지 승남, 조선 방역지도 이런 거 전기의 지도다. 그리고 한 가지 정도 좀 기억해 두실 만한 건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는 건데, 이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세계 지도예요. 세계 지도인데 이게 조선 최고의 최고로 오래된 세계 지도다. 근데 혼일갈리 역대국도 지도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판타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중국이 이렇게 중심에 있고 한번 인터넷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위에 막 무슨 거인국, 소인국 뭐 이런 비스무리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일단 인터넷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요 삼강행실도. 삼강행실도는 그 윤리에 관한 건데요. 이제 어떻게 행실을 해야 되느냐. 그 그림도 들어가 있고요. 뭐 그런 책입니다. 네, 조선 전기는 이 정도 되겠고요. 조선 후기는 요 52강의 표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요거 그냥 쭉 읽어보세요. 안정목의 동사 강목, 이긍익의 연려실 기술, 안치윤의 해동 역사, 그리고 이제 요 이종휘의 동사와 유득공의 발해고는요, 이제 북쪽 고구려와 발해에 관한 이런 책이니까 세트로 좀 묶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사 김정희 여기 나와 있는데 추사체라고 해서 이 글씨체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김정희가. 이 김정희가 역사서도 썼습니다. 금석과 안로. 그리고 이 김정희 같은 경우는 뭐 청나라 사람들이랑 교류도 많이 했고요. 여기 보면 필수 기출 문제에 김정희 관한 문제가 나왔죠.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지리 보면은 이중환의 택리지 유명하죠. 그리고 정상기의 동국지도, 그리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 이 대동여지는 옆에 적어주세요. 목판본이다. 적어두시고요. 이거 한 가지 정도 더 적어놓자면 이제 세계지도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를 봤으니까 곤여만국전도라고 하나 써놓읍시다. 곤여만국전도. 네, 이 곤여만국전도는요. 이것도 의의가 중요합니다. 의의가.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 같은 경우는 중국이 가장 가운데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곤여만국전도는 중국이 중심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상적으로 중화 사상에 대한 이 강박관념을 버린 거죠. 언제나 중국이 중심에 있었다면 이 곤여만국전도에서는 중국 중심이었던 우리나라의 그 사대주의 성리학적인 그런 관점을 이제 좀 버리게 됐다라는 걸 증명했다라는 거 추가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는 신경중의 훈민정음 운해 요거 표시해 놓으시고요. 네, 그리고 네, 업문지 그냥 읽어만 두세요. 훈민정음 운해, 훈민정음 들어가 있으니까 전기인 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운해 붙어 있으면 후기다. 헷갈리지 마시고요. 그리고 백과사전, 지봉유설, 성호사설, 청장관전서, 임원경제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리고 동국문헌비고 요거가 이제 우리나라의 역대 문물을 정리한 거 영조 때 국가가 편찬한 한국학 백과사전이다. 이게 영정조 때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편찬이 되니까 동국문헌비고 요거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 과학 부분입니다. 과학 부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천문 이제 농사를 하려면 날씨를 예측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천문은 칠정산. 근데 이 칠정산은 세종대입니다. 세종대인데 한양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의학은 해약집성방, 의방류치 이런 것도 있었는데 항약집성방이 좀 더 중요해요. 그리고 칠정산 표시하고, 그리고 훈민정음 당연하죠. 용비어천가 이런 거 있었고, 개미자, 갑인자 이거는 출판에 관련된 겁니다. 출판.
출판. 이제 그 글씨체 같은 거는 조금 더 이렇게 진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농사직설, 금양잡록 많이 했죠. 농사직설 세종 때 한 거, 금양잡록 그 시흥에서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쓴 거.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는 15세기 같은 경우는 나라를 세웠으니까 당연히 궁궐, 성곽 위주로 건설을 했을 것이고, 16세기 같은 경우는 이 시기의 지배층 사림이죠. 그러니까 사림의 이제 본부와도 같은 서원을 많이 지었을 것이고, 공예 같은 경우는 15세기는 실용적이고 그러니까 성리학적으로 이렇게 성리학 사람들이 성리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사림에 비해서 실용적이고 이런 것들 부국강병 이런 것들을 추구했다라고 했잖아요. 요것도 요 공예에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15세기 같은 경우는 분청사기가 유행하는 반면 16세기 같은 경우는 간단하고 담백한 백자가 유행하는 거죠. 그리고 회화 같은 경우는 요거 뒤에 보니까 요 문화의 세계관 54페이지에 회화가 나오네요. 이거는 요 조선 전기에 관련된 건 여기 써있지 않아서 제가 조선 전기에 관한 거 써놓은 거예요. 요거는 54페이지에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강희안의 고사관수도, 안견의 몽유도원도 이런 게 유행했다. 요거는 이제 15세기고요. 16세기 같은 경우는 사군자가 유행을 하고요. 신사임당의 초충도라는 게 또 유명합니다. 네, 회화 이렇게 알아두시고, 회화라는 건 사실 이름을 알아두더라도 그림을 같이 매칭시켜서 봐야 돼요.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대부분 다 나와 있으니까 교과서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선 후기는 어떻게 변했느냐? 천문 같은 게, 여기 보면은 이제 칠정사, 하양수소만, 을밤일치, 훈민정음, 용비어천가, 농사직설, 이거는 다 세종 때입니다. 세종 때. 이 세종 때, 그러니까 15세기의 특징은요, 되게 자주적이고, 그리고 실용적이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천문 보겠습니다. 천문 같은 경우는 시현력, 서양역법이다. 서양역법이다. 시역력이 들어왔다. 그리고 의학 같은 경우 동의보감, 허준. 허준은 선조부터 광해군까지. 그리고 한문소설, 이 인쇄에 관련돼서 이제 문학 파트의 문학 같은 경우는 한문소설과 한글소설이 있었는데, 박지원의 양반전과 허생전. 요거는요, 이제 양반전 같은 경우는 양반의 무능함을 비판했던 거고요. 허생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장사치들의 이제 독점 이런 것들을 이런 현실을 풍자한 그런 소설입니다. 현실 풍자의 소설. 그리고 한글 소설로는 허기는 흥글동정 유명하죠. 아버지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유명하고, 추장자는 저자가 누군지 모르는데 전래동화가 이렇게 소설로 이렇게 정착이 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농서로는 농가집성, 이것도 다 봤죠. 색경, 그리고 색경은 상품작물. 네, 상품작물. 그리고 건축 같은 경우는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황전, 논산 쌍계사 대웅전. 네, 불교 건물이죠. 불교 건물에 여기에 플러스 수원 화성이 들어가겠습니다. 수원 화성은 정조. 그리고 한 명 더 꼽는다면 정약용. 그리고 이 정약용의 거중기가 유명하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예 같은 경우는 청화백자가 유행했다. 그리고 회화는 진경산수화가 유행했다. 그리고 겸재정선의 인화인지색도, 금강전도 이런 그림들이 있고, 김홍도와 신윤복의 풍속화들이 유행하다. 근데 김홍도와 신윤복은요 좀 구별할 필요가 있어요. 김홍도의 화풍은요 남성스러움이 특징입니다. 근데 신윤복은요, 김홍도의 뭐 제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신윤복 같은 경우 화풍이 완전 달라요. 여기는 남성성이 있다면, 신윤복은 여성성이 있습니다. 그림 딱 보면 느낌이 와요. 그러면은, 남성성이 있는 거친 그림은 김홍도, 그리고 여성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표현한 건 신윤복.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화가 유행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서예, 이거 후기입니다. 추사체, 김정희의 추사체. 네, 그리고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유네스코 유산할 때 하죠. 지금 하면 헷갈리니까. 네, 요 정도 이제 과학, 뭐 문화, 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이 조선 전기 천문에 여기다 이제 치국이 하나 넣어놓죠. 치국이.
치국이는 이제 비가 언제 얼마나 올지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치국이도 당연히 세종대죠. 세종대. 그러면은 이제 넘어가서 53 새로운 사상의 등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상의 등장, 서학, 동학. 저번에 우리가 그 대외 관계 하면서 살짝 봤죠. 서학과 동학. 이 서학 같은 경우는 17세기에 서학으로 학문으로 소개돼서 들어왔다가 그다음에 18세기 후반 남인 실학자들의 신앙활동, 신앙활동, 크리스트교 신앙활동으로 들어왔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전에 다 얘기했죠. 우리 유교 제사의식 거부, 우리도 거부하죠. 그래서 유교 제사의식 거부했다. 인간은 평등하다. 신분 없죠. 하나님 앞에 다 형제 자매죠. 그리고 내세에서의 영생 강조 당연하죠. 네. 요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저런 패륜 종교가 있어. 뭐 저 말도 안 돼. 아버지한테 어떻게 제사도 안 지내. 뭐 이런 식으로 모함도 받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맞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신의 박해, 신유 박해 이런 것들을 당했다. 요 105번 보기 같은 경우는 신유 박해 문제입니다. 신유 박해 문제. 네, 그리고 동학, 경주의 몰락양반인 최재우가 창시했다. 시천주, 최재우가 내세운 동학의 근본 사상으로 하나님을 모신다는 의미를 가진다. 인내천 사상을 강조했다. 인내천에 밑줄 그어놓으세요. 인내천. 그리고 정부는 혹세무민,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현혹한다의 죄로 최재우를 처형했다. 그리고 이대교주 최시영이 교단을 정비했다. 교세를 확장했다. 그리고 이게 이어져서 동학농민운동 뭐 이런 걸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적어놓자면요. 예언사상. 우리가 그 세도정치하면서 봤던 부분이에요. 예언사상이 유행했다. 정감로. 이거는 따로 적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면은 106번에 다 나와 있어요. 106번에 5번 빼고 4개. 요게 예언사상의 특징입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서양의 이양선이 출몰을 했습니다. 서양의 이양선들이 이제 개항을 요구하면서 계속 들어오니까 민심이 흉흉해졌겠죠. 우리랑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쟤들은 뭐야? 이러면서 민심이 흉흉해졌겠죠. 그리고 각종 재난과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요게 세도 정치 기간에 조선 후기에 이런 질병, 재난 이런 것들이 뭐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가 되게 많이 일어났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탐관오리의 농민수탈 얘기했죠. 삼정의 문란 얘기했죠. 그리고 밑에 있네요. 삼정의 문란으로 농민의 불만들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탐관오리의 농민수탈이 늘어났습니다. 요거 당연한 얘기죠. 5번은 뭐 기왕 해설하는 김에 5번은 고려말이죠. 고려말. 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조선 전기, 후기를 통틀어서 다 보게 된 건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실 수능이면 그 양난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다 보니 임진왜란 그리고 이제 뭐 호란, 외란과 호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